첫 번째 경기 텔아비브 대 토폴라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공과 속공이 모두 가능한 유형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상대가 강하게 공격적으로 몰아치는 경우에는 올림피아코스전 1-6 패배 등 상당히 허무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토폴라가 공격적으로 강하게 플레이를 하는 성향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 자압이 같은 선수들의 결정력이 좋고 특히 텔아비브가 노려볼 수 있는 시간대는 후반이다. 4-4-2 상황에서 두 줄 수비를 거치면서 버티는데 집중하는 전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것이 지난 시즌에는 수비적으로 크게 도움이 되지는 못했던 것이 아쉬운 점. 45분을 버티는 매치에서도 후반에는 결국 힘이 빠지면서 다실점을 내주고 패퇴하는 상황이 너무 많이 나왔던 것이 사실이다. 리그에서도 지난 시즌 전반 실점률보다 후반 실점률이 2배가량 높아지는 등 뒷심은 토폴라의 뚜렷한 약점. 텔아비브의 승리를 기대해보는 중. 일단 토폴라가 아무리 두 줄 수비를 가지고 버틴다고 하더라도 이 양상이 45분 이후에는 상당히 하락한다는 점이 포인트. 텔아비브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공격성이 뚜렷한 팀을 상대로는 수비가 조금 무너지는 성향이 강하지만 토폴라는 기본적으로 공격이 1순위는 아닌 전력이다. 두 번째 경기 페렌츠바로시 대 바냐루카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즌 유럽 대항전에서 토너먼트를 가게 해준 것은 수비적인 안정감이 상당했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만 득점력에서의 흐름이 썩 좋은 모습은 아니었는데 특히 상대가 강하게 압박하는 상황에선 박스 안에서의 슈팅을 잘 만들지 못하는 것이 아쉬웠던 점. 특히 이번 매치같이 하위 전력을 만나는 상황에서는 중앙에서 압박을 견디고 전개를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생각보다는 상위 전력들을 꽤 잘 상대하는 전력이다. 다득점 상황을 만들어서 난전을 벌이는 것이 아니라 압박으로 상대의 전진 능력을 제어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편. 지난 시즌 빈을 상대로도 석패를 기록하기도 했고 올 시즌 PAOK와의 예선에서도 두 게임 모두 다득점 차이의 패배를 면했다. 생각보다는 전방 자원들의 영향력을 줄이는데 일가견이 있다. 물론 전력에서는 여전히 페렌츠바로시가 우세한 흐름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상대가 강한 압박을 가하는 상황에서는 슈팅을 박스 안에서 아주 잘 만드는 유형은 아니라고 보는 편이 낫다. 특히 바냐루카의 흐름은 올 시즌에도 상당히 강호들을 상대로 석패 양상은 꽤 잘 만들고 있는 흐름이다. 세 번째 경기 루가노 대 베식타스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화력적인 강점은 차고 넘치지만 문제는 수비가 버텨주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큰 의미가 없다는 것. 지난 시즌 유럽 대항전에서 조별리그 광탈의 이유도 수비였는데 특히 전반을 버티더라도 후반에 우르르 골을 허용하면서 결국 패퇴하는 상황이 많았다. 특히 리그에서도 지난 경기 루체른에게 2골을 내주면서 역전을 당하는 등 뒷심은 루가노의 아킬레스건과 같다고 할 수 있겠다. 일단 1위를 기록 중이고 지난 시즌 강호였던 갈라타사라이를 5-0으로 대파하기도 했다. 다만 당시에는 갈라타사라이 측에서 퇴장자가 나왔고 기본적으로 지난 시즌 베식타스는 페네르바체나 갈라타사라이 같은 강호들을 상대로 약세가 꽤 뚜렷했던 편이다. 특히 호전적인 스타일로 인해서 뒷공간을 상당히 많이 내준다는 것은 큰 단점. 루가노가 후반에 약하다지만 그들의 후반 득점력도 경기당 1.5골이다. 확실하게 장담할 수 있는 것이 없을 듯하다. 루가노의 뒷심과 실점 제어 능력은 약점이라고 보는 것이 옳을 것. 다만 베식타스 입장에서는 지난 시즌 보여준 강호들과의 대진에서 보여준 약세가 상당히 아쉽고 뒷공간을 내주는 약점은 베식타스도 가지고 있는 상황으로 보는 것이 옳다. 네 번째 경기 디나모 민스크 대 안더레우트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민스크의 경기력이 그다지 안정적이라는 생각은 잘 안 드는 것이 사실. 물론 다음 라운드에 진출하는 것은 무리가 없었으나 몰타 팀인 링컨레드 인프라는 팀에게도 1-2로 패한 점은 상당히 아쉬울 것. 리그에서는 경기당 0.5골에 달하는 압도적인 실점률을 가지고 플레이가 되는 모습인데 유럽 대항전에서는 수비 상황에서 삐끗하고 있는 흐름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지공 상황을 선호하는 편이다. 변수라면 리그에서도 생각보다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는 상황에서 기대 득점을 늘리는 모습을 잘은 보여주지 못한다는 점을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측면을 경유하는 식으로 아무주 같은 선수들에게 한 방을 기대하는 것은 충분히 기대를 걸어볼 만한 요소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양 풀백들의 지원도 상당히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편. 안더레우트가 승리를 거둘 것. 일단 민스크가 리그와는 다르게 유럽 대항전에서는 아주 하위 전력을 상대로도 불안한 상황을 자주 만들고 있는 상태에, 물론 점유를 하는 상황에서 안더레우트가 생각보다 기대 득점을 잘 높이지는 못한다는 단점이 있긴 하나, 측면을 공략하는 식으로 접근하는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공격적인 성과를 내는 모습이었다. 다섯 번째 경기 야기엘로니아 대 아약스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즌 깜짝 우승을 차지한 전력. 2223 시즌만 해도 중앙에서의 점유보다는 상당히 수비적인 성향의 모습을 보여준 팀이었는데, 오히려 지난 시즌에는 압도적인 점유를 바탕으로 공격력을 쭉 올렸다. 다만 유럽 대항전의 전적이나 경험이 부족한 상황이고, 아약스를 상대로는 기본적인 점유를 가져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미 보데클림트 상대로도 2연패를 기록하는 등 전력의 한계점은 뼈저리게 느끼기도 했다. 아약스의 현재 공격력이 매우 난조가 심하다. 지난 시즌 경험치를 먹인 연건들이 활약하면서 어느 정도 수비적인 흐름은 좋으나, 브로베리가 선발로 돌아왔음에도 지난 경기 1-2로 졌다. 점유를 하는 것, 전개를 하는 것, 슈팅을 만드는 과정까지는 모두 괜찮은 흐름이나 결국 결정력이 좋지 못해서 이기는 경기에서도 시원한 흐름을 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체급 상황에서 아약스가 좋다는 점은 인정하겠다. 하지만 슈팅이 골로 이어지는 빈도가 적으면 어쩔 수 없이 아약스의 슈팅 생성 능력도 난사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적합할 수도 있을 것이다. 여섯 번째 경기 브라가 대 라피트빈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4-4-2나 4-3-3 등 여러가지 옵션을 가진 팀이다. 다만 올 시즌에는 66%가 넘는 높은 점유율을 가지고 상대를 몰아치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상황이다. 일단 이 상황에서 무티뉴가 전개를 하는 식으로 정교함을 챙길 수는 있겠지만, 결국 배후 공간을 내주는 리스크는 기동성이 좋은 라피트빈을 상대로는 수비적으로 좋은 영향을 주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본다. 라피트빈이 지공을 가하는 상대에게는 제법 실리를 챙기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다만 지난 시즌 리그 상위권 팀을 상대로는 대체로 부진한 모습. 결국 점유를 빼앗긴 이후로 끌려다니는 상황에서는 전체적으로 약했다고 할 수 있겠다. 유럽 대항전에서도 피오렌티나 원정에서는 65%의 점유를 내주면서 0-2로 패하는 등 해당 양상을 극복하지는 못했다. 브라가의 신승 정도를 기대해보고 있다. 일단 올 시즌 브라가는 지공으로 가닥을 잡은 듯한 모습인데, 이 상황에서 라피트빈의 기동성과 역습이 한 방을 기대하게 만드는 요소가 될 것. 다만 전체적으로 라피트빈이 점유를 빼앗기는 상황에서는 수비적으로 강호들을 잘 상대하는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했던 것은 사실이긴 하다. 최종 조합은 영상 아래에 고정 댓글로 말 걸어주시면 오늘 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립니다. 제발 손해보면서 토토하지 말고 다같이 웃으면서 즐겁게 베팅합시다. 함께 하실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